예, 안녕하십니까. 정은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변경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굳이 말하면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이틀도 2016 세법 개정안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7 세법 개정안으로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자, 먼저 개정되는 내용, 굵직굵직한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세법 개정안이 보통은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8월 초순에 8월 첫째 주경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약 200페이지짜리 180페이지에서 200페이지짜리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 2016년이죠. 2016년의 경우에는 그 발표된 것에 대해서 2016년, 그러니까 2017년 예산안이 2016년 12월 2일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때 통과되면서 2017년에 변경되어야 되는 세법 개정 내용들을 중요한 것들이 그때 예산의 부수 법안으로 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도 사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내용들만 같이 공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면서 고객들과 상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트폴리오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5억 초과 과표 구간에 44% 세율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1억 5천 초과 41.8%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0%를 포함해서 1억 5천 초과 41.8%가 최고 세율이었는데요. 요번에 5억 초과 44%가 생겼죠. 지금 현재 근로소득으로 5억 초과 44%의 세금을 부과 당하셔야 되는 분들은 약 6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6천 명 이외의 분들은 해당 사항은 없으시겠죠. 실제적으로 고소득자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이긴 한데요. 실제 저는 뭐 당연히 택도 없는 얘기이지만 이 고소득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무서운 세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이 절세 상품 가입 뭐 이런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비과세 상품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과세 쪽으로 가면 조금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펀드도 좀 알아야 되고 해외 펀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브라질 채권 같은 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학습을 하고 고객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절세, 비과세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 12월 27일 날 2016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가 발표가 됐나요? 우리 설계사분들이 공분을 많이 했었던 우리 적립식 연금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한도를 갖다가 씌운다, 캡을 씌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데모도 많이 하고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적립식의 경우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허용하고 넘어가면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시납도 2억에서 1억으로 낮아졌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1월 31일 2017년이죠, 물론. 2017년 1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2월 3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월 2일까지 가입을 시키면 지금과 같이 월납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거 소위 말하는 절판 마케팅 뭐 이런 식의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것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을 갖다가 계속 많이 유도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뭐 이런 것들도
3, 4년 전부터 생기고 그다음에 41.8%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더더욱이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억 초가 44%까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더 개인 사업자이면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 만나는 보유 고객 중에 상당히 많은 소득이 연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법인 사업자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 2월 3일 이전에 그 비과세 상품들을 갖다가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급여 1억 2천만 원, 종합소득은 1억입니다. 총급여는 1억 2천만 원이고요. 종합소득은 1억 한도인데 1억 이상 총급여 1억 2천, 종합소득 1억 이상 연금세액 공제 한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배분 비중을 갖다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크게 변별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이분들은요. 1억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거의 보통 자주 만나는 일반적인 고객분들은 아마도 총급여 1억 2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됐다. 예. 지금 그 얘기 조금 전에도 했었죠. 그래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2억에서 일시납의 경우입니다. 일시납의 경우. 그 다음에 적립식은 150만 원 한도로 2월 2일까지 가입을 시켜드려야 된다. 이 얘기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전 2월 3일 이전에 가입을 시켜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증여상속 신고세액 공제가 우리가 그 증여신고 3개월 이내, 상속신고 6개월 이내에 그 신고를 성실하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10%를 축소 공제 10%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10%에서 3%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2016년 안에 증여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2017년에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실까 싶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혹시나 그 증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고 증여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고 상속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런데 자산이 많다. 그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증여를 갖다 유도를 해 주셔야 되겠죠. 나중에 상속세 다 50%로 넘어가기 이전에 내가 내 의도로 물론 증여자의 의도입니다만 증여자의 의도로 수중자들한테 쪼개서 나눠줬을 때 금액을 세액을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버스가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증여 전략을 구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좋아지는 거죠. 이건 좋아지는 겁니다. 예. 비사업용 토지 장기 보유 특별세액 공제가 최대 30%까지 적용을 해준답니다. 2016년까지는 오히려 플러스 10%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줬었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41.8%다 그러면 51.8%까지도 세금을 냈어야 됐는 게 2016년까지라고 하면 2017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장기 보유를 했을 때 공제를 갖다 30% 최대 30%까지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좋아진 내용입니다. 앞에 것들은 다 힘들어지는 내용인데 그래서 올해 묵힌 비사업용 토지 2017년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2017년에 이거 보고 계시죠? 예, 지금부터는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 소득세 대상자 법인 사업자 전환. 물론 법인 사업자가 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 개원이들도 아마 힘들 수도 있겠고, 뭐 개원이 같은 경우에도 뭐 치과 병원을 한다든지 다른 병원을 한다든지에 따라서 또 물론 다른 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뭐 좀 경솔하게 표현하면 스킬을 갖다가 좀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일반적인 그 44% 구간에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전환, 예, 이거는 고민이 아니라 이제 시행을 해야 될 때가 확실히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확정 전 2월 3일 이전에 저축성보험 가입을 갖다가 많이 시켜주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 드디어 이제 비과세가 점점
다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무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2월 3일부터는 예, 많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예, 이거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들한테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수익률을 깎아먹는 그 수수료도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워낙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우리 소위 네이버에다가 뭐 하나 물어보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자의 입장에서 고객 입장이 아닌 판매자의 입장에서 내 수수료만 높은 내 커미션만 높은 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리면 고객이 모를까요? 예,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제가 경솔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줄타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수수료 높은 거 위주로 고객한테 판매를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